린님, 멘토님, 일이나 일상 관계에서 괜히 말했다 싶을 때가 많은데, 그러고 후회나 자책하게 되어서 아예 말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. 예, 그래서 자꾸 말을 하면서 그런 마음도 겪는 게 공부가 되겠지요. 올바른 분석은 아닙니다, 린님. 말 안 하게 되라고 우리가 성찰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.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이나 행동이 예절 측면이죠. 그때 상황에 적절했는지. 적절하지 않았다고 이제 말이나 행동 안 해버릴래. 이건 뭐 공부가 늘었다고 하긴 그렇죠. 올바르게 말하고 올바르게 행동하면 끝나는 문제인데 되게 그 중이 힘들어요.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린님도 그 외에 많은 현대인들이 린님과 비슷한 그런 판단을 많이 하실 겁니다. 젊은 친구들 이 혼자 노는 시간이 많고 이렇게 인터넷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고 거기서는 익명성으로 막 글을 올리고 하다 보면은 사회에 나오면 갑자기 말이나 행동을 해보라 그러면은 잘 못해요. 그러면 이제 너 숨잖아요. 이렇게 해서는 육바람이 공부가 안 납니다. 그 친구들도 더 적극적으로 해보게. 왜 그 키보드 워리어 할 때는 이렇게 당당하더니 밖에 나와서 이렇게 말 한마디 제대로 그 상황에 맞게 못 해가지고 행동 못 해가지고 그건 아니겠죠? 근데 인터넷도 말하는 것도 당연히 해봐야 되고요. 이렇게 요새는 온라인으로도 의견을 이렇게 표출하고 또 중을 잡아가는 것도 훌륭한 수업이고요. 또 이렇게 직접 사람을 상대해서 만나서 말과 행동을 해보는 것도 그래서 육바람에 맞게 활을 쏜다면은 활이 좌로 우로 상으로 하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자꾸 말하고 다시 또 그 활 쏘보고 또 가서 다시 또 활을 뻗고 뭐 이렇게 호흡 불량 손 떨림 뭐 무슨 불량 이렇게 어떤 활을 얼마나 그 당기는 그 힘의 부족 뭐 여러 가지를 다 체크해서 또 다시 또 쏴보고 하다가 전곡에 맞추듯이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두려워해서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냥 아예 말 안 해버릴래 이렇게 간다고 또 공부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. 늘 드린 말씀이라 뭔 말인지는 아시겠죠? 예, 그래서 자꾸 해보는 가운데 근데 해보기만 하고 반성을 안 하고 안 고쳐 나가면은 똑같은 대로 계속 싸고 있겠죠. 예, 이것도 안 됩니다. 이렇게 고치란 반성해서 돌이켜서 뭐에서 뭐가 문제인지 찾아내가지고 그 부분을 만회하고 또 해보고 하면 양심의 결을 따르는데 이제 언행도 습관화가 되겠죠. 그걸 찾아가는 걸 중이라고 그러는 거지. 예, 결국 또 치우침이에요. 과했으니까 부족으로 가버릴래. 과 부족은 모두 중이 아니라고 공자님이 말씀하셨습니다. 과했더니 그냥 말을 안 해버리는 경우. 예. 되게 그런 말하고 자꾸 후회하고 자책하는 내 모습이 너무 싫으니까 아예 말을 안 해버릴래. 이제는 뭔 일이 근데 그래도 또 양심의 가책이 올라올 겁니다. 말을 해야 될 상황에서 안 하고 계시면은 그것도 우주가 뭐라고 해요. 그 말은 했어야지 라는 화병이 생기거나 말 못하고 계시면은 말을 해야 될 상황인데 네, 안 하고 계시는 것도 또 다른 이렇게 중이 안 맞기 때문에 내면에서 뭐라고 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. 그러면 그 내면이 하는 대로 따라 주자는 거지 내면의 말을 거역하겠다는 게 아닙니다. 그래서 자꾸 해보고 에고가 근데 잘 반영을 그 울림은 들었지만은 잘 반영을 못 하고 있는 경우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했는데 말이 이게 중에 맞춰 중에 남까지 배려하고 정의롭게 그 상황에 맞게 지혜롭게 하는 게 능수까지 못해가지고 근데 인간계에 배우러 왔는데 자꾸 그 훈련을 더디하시면은 미루거나 피해버리거나 그럼 공부가 늘겠습니까? 원 목적에 부합해야 되는데 그걸 피해버리고 왜 인간의 삶은 이렇게 힘들까? 왜 나만 그렇게 이렇게 되게 어리석은 것 같고 자책하는 것 같고 왜 이럴까? 이러시면 안 돼요. 그 싸우는 걸 두려지 마시고 충돌하시되 잠깐 자책하시고 잠깐 또 근데 배우러 왔지 않느냐? 완벽한 나를 지금 어떤 그 완벽한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 아니냐? 우리는 실수하면서 배워나가는 건데 어릴 때 지금 실수가 여러분들 잡아주고 있지 않나요? 그때 실수하면서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이렇게 또 더 깨어있고 더 열심히 해왔던 게 더 지식을 쌓고 했던 게 오늘 실수를 들어가겠습니다. 그러면 그때 실수가 나를 지금 더 성장하게 해줬는데 그 실수를 두려워해서 부끄럽고 이렇게 피하고 싶고 해서 안 해버리면 육바람의 공부는 거기서 끝날 거다. 차단될 거다. 충돌하시는 분만이 성자들도 세상하고 또 충돌하시는데요.
그 겪고 싶겠어요. 여러분도 싫잖아요. 남들 제시하고 이렇게 깎아내리고 막 이렇게 달라들 텐데 그래도 그걸 마다하시지 않지 않습니까? 할 말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신성의 뜻을 지금 그분이 어떻게 따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. 온몸으로. 저기서 말 안 하면 죽지는 않을 텐데 해도 하시잖아요. 죽음을 불사하고 하시잖아요. 진리에 입각해서 하는 말 해야 될 상황이라면 하시잖아요. 그럼 그분의 육바람일 거기 분석이나 적용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? 목숨을 걸고 하고 있는 거라 지금. 네. 근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목숨을 걸고 하라고 아무도 말 안 합니다. 예, 아시겠죠? 예, 목숨을 걸고 하는 것도 아닌데 성경을 들으면 목숨 내놓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러면 그게 다 얘기하잖아. 다이몬의 명령이었다. 아버지가 뜻대로 살았다. 뜻이 그때 그러했다는 거죠. 아버지 뜻이 나를 사지로 내몰더라도 나는 이 말을 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간 거잖아요. 근데 그런 상황도 아닌데 굳이 내 잘못한 거 언행 좀 다시 그 성찰해가지고 다시 되돌리고 다음부터는 좀 덜하게 실수가 덜 나게 하라고 하고 있는 건데 공부하는 과정에 생기는 걸 절대 두려워하거나 위축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. 잠깐 쫄았다가 잠깐 좀 반성했다가 아 나는 왜 이럴까 자꾸 이 실수가 반복되는 실수가 있어요. 그건 고쳐야 돼요. 까르마가 좋지 않으니까. 그렇게 해나가신 게 공부다. 공부 과정에 계시는데 배우는 그 학인 여러분 돌아가시면 그 묘지 옛날에 상석이 세울 때 저는 돌일을 하는 집안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늘상 그 묘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일반 거기 사회적인 어떤 뭐 직함이나 벼슬이 없으면 학생이라고 적어요. 배우는 삶이었다. 학생. 지금 배워가고 있지 않나요? 학생으로 오신 거 아닌가요? 또 저희 선생님은 평생을 뭐 우학도인 뭐 무슨 도인 부르는 거 굉장히 싫어했어요. 그래서 뭐라고 불러드릴까요 하면은 학인 배우는 사람이다. 학인이라고 불러달라고 늘 평생을 그런 저는 배우러 온 사람입니다. 이렇게 학인이라고 불러주세요. 이렇게 배우락자를 써가지고 그렇게도 해서 늘 정정심이 선생님이 공부가 많이 되신 분인데도 자기를 학인이라고 지칭하는 거 보고 이렇게 되게 감명 깊었던 그 기억이 나요. 배움의 길에 있습니다. 우리는 네, 실수도 다 가능합니다. 여러분들 너무 자기를 이렇게 너무 자책이나 자학으로 내몰지 마시길. 실수는 당연한 겁니다. 여러분 완벽하면 왜 뭐하러 배우세요? 네, 완벽한 게 아니잖아요. 미호님 멘토님 안녕하세요. 예, 도원들 직하 예. 좀 늦으셨네요. 예. 니니 흑흑 네, 감사합니다. 자꾸 해보고 실수해보고 배워가겠습니다. 위축되지 마시길. 말을 안 한다고 답은 아닙니다. 그렇게 해보세요. 그것도 내면에서 좋다고 안 하실 겁니다. 니님 잠깐만 쫄기. 예, 잠깐만 위축됐더라도 하룻밤 자고 나면 좀 풀려 있잖아요. 다시 또 말이 건네보는 거예요. 좀 내가 좀 그랬지? 잠깐 좀 그랬나 봐. 좀 마음이 좀 내가. 그러면 또 가볍게 상대도 내 마음을 보여주니까 이해가 되잖아요. 상대도 아 그랬어? 그러면은 나는 또 좀 몰랐지 그런 마음이 그랬는지 이렇게. 예, 자꾸 마음을 비추고 이렇게 나누는 게 정보를 주는 겁니다. 상대도 왜 내가 이렇게 뭐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았는지. 엄마 아빠가 좀 표정이 안 좋으시면 아이들이 얼마나 좁니까 어릴 때 집안 분위기가 살벌하면은 다 우리는 상대 마음을 표정에서 말투에서 다 읽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나로 인해 뭔가 좀 이렇게 무거워졌다면 좀 풀어줘야 돼요. 정보를 주면서. 근데 그것도 인위해지죠. 정보를 주니까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이렇게 얼굴이 풀어져요. 야 정보가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왜 그런 이해가 되니까 막연한 긴장에서 그럼 우리는 계속 이걸 해야 돼요. 또 풀어주고 예, 예. 또 인상 쓸 때는 인상을 써야 되고 이렇게 풀어준다고 다 능사가 아니니까 인상을 써야 될 상황에서는 누가 심각하게 뭘 어겼다 하면은 그 집안 구성원이 화도 내야 되잖아요. 그러면 약간은 살벌해지겠죠. 그렇지만 또 야 그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나면은 뭐 치킨을 한번 시켜서 먹을까 하면서 이렇게 다정하게 방으로 다가서 예, 무거운 분위기를 깨기 위해서 이렇게 내 어떤 그 어떤 의도가 의미가 말의 의미가 전달이 됐다면은 된 거잖아요. 그러면 살짝 또 이제 본 기운을 불어넣어야죠. 사랑으로 이렇게 우리 뭐 먹으면서 얘기할까 하면서 이렇게 또 시키면은 금세 또 풀어집니다. 계속 사랑 정의를 쓰고 있다는 거 아시겠습니까? 사랑 정의 지혜 정보 주고 또 정보 받고 그러면 자녀도 그때 엄마가 그러니까 좀 내가 좀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때 근데 그렇게 안 되게 우리가 같이 노력하자 하는 게 이걸 나누는 장이라는 게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이라는 게
이상이 없어요. 이상이. 뭘 하라고 지금 가족을 구성했는지. 세원님 안녕하세요. 위원님 학생이라는 게 자랑스럽습니다. 예, 학생 학인. 여러분 묘지명 쓸 때 학생 누구누구 왜 이렇게 됩니다. 학생 저는 예, 파평윤 씨니까 함한윤 씨니까 학생 뭐 함한윤 씨 지묘. 예. 예전 그 묘비명 같으면 아내 뭐 이렇게 무슨 정씨. 요새 이름까지 넣죠 이제. 예전에는 이제 성만 아내 여자를 좀 무시한 거죠. 예. 남편만 하고 아내는 좀 이렇게 예. 뭐 무슨 정씨 이렇게 하고 끝냈는데 요새는 이름까지 다 새깁니다. 예. 세원님 안녕하세요. 예, 김혜연님 네,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한 것 같아요. 네, 그런 삶입니다. 배우고 배움을 나누고 저도 여러분 통해 배우고 여러분도 저 통해서 배우고 먼저 그랬던 사람이니까 정보가 다 있겠죠. 근데 저도 오늘 이런 일상에서 소소한 얘기들에서 아 이런 부분에서 위축되시는구나 이런 것도 배우는 거죠. 선님 말하고 싶은데 상대가 단절을 해버려서 마음이 편치 않네요. 또 방법을 찾아야죠. 우리는 연구합니다. 아까 좋아하는 거 하나라도 아니면 좋아하는 말이라도 갑자기 과일이라도 깎아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면은 또 그 얼었던 마음이 또 풀립니다. 이렇게 다 연구하잖아요. 연구하고 접근하는 겁니다. 예수님도 다 연구하시고 베드로 뭐라 했다가도 반석이라 했다가 이 사탄아 물러가라 했다가 예수님도 제자들하고 밀당을 하십니다. 이렇게 또 틀린 말 하면 굉장히 나무라시고 진리에서 어긋난 말 하면은 뭐 그 분위기 살벌하지 않았겠어요. 그 당시에 스승이 이렇게 뭐라고 하는데 반석이라고 부추기다 갑자기 그 벼랑 끝으로 밀어버리죠. 그 자리 없어서 망정이 있었으면은 분위기 되게 안 좋았을 겁니다. 또 달래줘야 되잖아요. 뭐 포도주 좀 가져와라 하고 올리브라도 좀 가져오고 이렇게 먹으면서 얘기하자꾸나 하고 이렇게 분위기를 또 풀어줘야죠. 풀어줬겠죠. 그러니까 만찬도 하고 그러는 거지. 늘 살벌했으면 어떻게 또 같이 어울리나요?